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 소식들이 지금 몇 개 나왔죠. HLB 파나진이 해외 진출 드라이브를 건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과거에 이제 노터스죠. 시아로 사업 총괄 신임 신규 이제 그 인력을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HLB는 오전장에 주가가 장중 36,600원대로 다시 3만원대 위로 일단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 어제 이제 다시 21 이평선까지 하락하면서 3만원대를 하회했는데요. 아침에 이제 개법이 되면서 다시 21이평선을 올라오면서 장중에 지금 5일선 가격 흐름들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6,600원대, 그 35,500원대, 3만원대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평선 돌파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죠.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 가격이 37,50원인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심값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31,000원대, 32,000원대를 유지하면서 35,000원대 가격 돌파 흐름이 이 거래량의 어떤 유입과 더불어서 나타나야 이 박스권 하단의 어떤 바닥을 벗어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11월 달 초 지난주에 공매도 금지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2차 전지 관련되는 어떤 이제 종목들의 하락을 같이 이제 사실 좀 HLB 주가도 연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포스코피치엠, 양극재가 7%, 8% 이렇게 올라오면서 HLB도 지금 3%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장중에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온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은 대차 거래 상한이 많이 일어나면서 공매도 전체 잔고가 이렇게 줄면서 거래가 늘면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생각했던 쇼커버링보다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은 첫날에는 이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기사로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한테 이제 빌려줬던 부분에 리콜이 좀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그 공매도 상한 기간 상관없이 바로 이제 플러스 2일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쇼커버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존의 이제 포지션에서 크게 지금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가 안 되는 부분들을 현물을 못 때린다든지 선물을 이용한다든지 이게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할 때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이제 지난주 후반에는 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제 갭을 메꾸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어제 연봉의 시가를 회복하면서 다시 이제 반등의 모습을 하는 것이 오늘 주가 흐름에서 뭐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체크해 드리면요. HLB 이제 그 계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기사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파나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캔서 문샷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보다 먼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 파나진의 어떤 주가도 상당히 좀 이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이제 해외 진출 드라이브로 이제 지난달에 사실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제 두바이에서 이 글로벌 진단 분야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 파나뮤타이터 파이퍼, 이 온코텍터, 이 파나리얼 타이퍼 이거 말로 하면 좀 힘드니까 그림을 참조하면 다 진단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이즈라든지 여러 이제 감염성 뭐 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뭐 DNA라든지 R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진단을 해내는 어떤 이제 검사 기술이 이제 분자 진단이거든요. 거기 관련되는 어떤 여러 이제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 개발한 암이라든지 전염병 관련된 어떤 진단기기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굉장히 많이 핫했던 부분이고요. 이후에도 이제 그
그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 위주의 어떤 정밀의학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 진단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이제 해외 진출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 매출을 한 500억 이상으로 지금 끌어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 같은 어떤 신흥 시장뿐만 아니라 최대 시장인 미국까지도 진출하고, 그래서 뭐 캔서 무색 관련되는 부분에서 합류했다는 말은 기술력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PNA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P가 이제 펩타이드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DNA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그 연구를 할 때 이제 뭐 유전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DNA에다가 이 뭐 합성 물질들을 결합할 때 보면 체내에 이제 분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1991년도에 이제 뭐 이 코펜하겐에 있는 과학자들 4명이 이제 모여서 유기합성으로 이제 만든 게 PNA예요. 파나진이 이제 이 PNA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는 거는 2006년도에 이제 대량 생산 관련되는 그 기술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전 세계 독점 공급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진단이라든지 뭐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장점이 이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DNA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를 띄워가지고 염기소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합할 때 서로 뭐 안 되는 부분들은 땡겨주고 이렇게 밀어내는 어떤 성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PNA 같은 경우에는 인산당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 아미노산이 합혀져 있는 펩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정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이 중성이다 보니까 이제 DNA보다는 결합력 자체가 더 이제 그 PNA하고 DNA 결합 자체가 또 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체내 이제 분해 요소 같은 경우가 핵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뭐 DNA라든지 RNA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영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PNA는 펩타이드 형태니까 이 분자 구조가 이제 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2차적인 어떤 변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진단기기뿐만 아니라 이 동반 진단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히나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가 항암제 라인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에서 어떤 돌연 변이가 나타나든지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서 뭐 내성이 생겨가지고 타켓이 바뀌게 되면 이 부분들을 이제 임상을 하기나 타켓을 하기 전에 알아내는 어떤 기술, 이게 이제 동반 진단인데,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뛰어난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티로신 키나제들이 이제 억제 그 타켓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뭐 폐암 쪽에서 EGFR이라든지 기타 이제 신호 전달 관련되는 부분에 작용하는 뭐 클라스라든지 브라프 관련되는 부분, 여기를 할 때 이제 분자 진단 시약 개발에도 뭐 성공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거의 뭐 독점적이고요. 이 PNA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50개, 700개 기관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장인건 대표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HLB 바이오 전략 기획 본부장이었죠. 이분 같은 경우가 뭐 엘레바라든지 미국의 이미노믹, 뭐 베리스모 이런 전체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개발 전략을 수립을 해왔던 전략적인 어떤 부분들을 담당했는데요. 파나진에 가서 HLB 어떤 이제 그 생태계 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개혁 드라이브들 좀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PNA 관련해서 대량 합성 기술을 이제 2006년도에 최초로 개발해서 전 세계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PCR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분자 진단에서 많이 쓰는데, 이 파나진이 가지고 있는 이 클램프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DNA를 선택적으로 뭐 증폭해 가지고 조금의 어떤
미량의 어떤 표적량이 있어도 이 부분들이 이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파나진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성장, 뭐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기대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또 이 파나진이 좀 자랑하는 연구소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분자진자는 DNA, RNA 이런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가지고 질병의 발생, 진행, 예후를 판단하는 어떤 검사 방법인데요. 인공 DNA인 PNA로 질병 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진단 제품들 이 부분들을 이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PNA 클램프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 키트 관련되는 뭐 파나뮤 타이퍼 앞서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HLB 바이오스텍 관련되는 기사도 좀 나왔는데요. 이 과거에 이제 노터스죠. 그래서 HLB 그룹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에게 임상을 하는 이제 그 임상 단계 전에 동물에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전임상, 뭐 비임상 단계인데 바이오스텍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시아로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이후의 유통 이런 부분 이제 수직 계열화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시아로 관련되는 사업 총괄에 이제 김종우 부사장이 영입이 또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임상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시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임상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임상까지 이제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인프라 관련되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제 김종우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의 역량과 이제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뭐 AI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정시에서 굉장히 핫했던 부분이고요. 많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나 자금이 AI 쪽 신약 개발 쪽에서 많이 좀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좀 예상하고 있는 파미노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스텝이 지분이 한 34%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HLB 바이오스텝에도 뭐 중장기적인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좀 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가 이제 전일 연봉의 어떤 시가를 회복하면서 다시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뭐 주가 측면에서는 다시 또 반등의 흐름들 이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옷장에 이제 이 31,000원대 회복이 다시 되는지 이 흐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